Good morning,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롱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아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초반 약보합세에서 장후반 강보합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인360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 붉은색과 녹색이 골고루 섞인 혼조 양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 보죠. 자세한 가격을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6,466달러 선에서 가격 유지하고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비트코인 캐시나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은 상승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위 시총 10위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면 오르는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내리는 폭도 크지 않고 오르는 폭도 크지 않습니다. 10위권 코인 중 2개만 내림세고 나머지는 오르고 있네요. 11위부터 20위까지는 반은 오르고 반은 내리는 모습 연출 중입니다. 역시 하락폭도 크지는 않고요. 오름폭도 크지 않습니다. 시장 거래량은 2,08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3.8%로 조용한 토요일 오전을 보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인 듯 합니다. 빗썸의 거래량은 2위로 최근 거래량 상위로 많이 올라서는 모습 연출하고 있고요. 코인비트가 5위로 역시 거래량 끌어올렸습니다. 업비트는 18위로 순위에서 좀 밀려났고요. 코인비트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빗썸에서도 혼조세는 지속됩니다. 빗썸에서의 가격을 좀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 0.58% 하락 중이고요. 반대로 이더리움이나 리플, 비트코인 캐시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상승세 국제시세와 발을 맞추고 있고요. 이오스 내리고 라이트코인 오르는 등 알트코인들은 좀 혼조세 움직임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는 코인들의 그 상승폭을 봐도 2%대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요. 트론이 3% 오르고 있지만 거의 다 2에서 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오늘 빗썸에서도 그렇게 큰 상승과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비트도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비트코인이 0.74% 내린 728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이 업비트에서는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이더리움도 0.13% 하락 중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0.35%로 상승하면서 국제시세와 발을 맞추고 있지만 리플이나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의 분위기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격을 전해드리면서 느끼셨겠지만 거래량도 부진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아침인데요. 안정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봐도 되겠죠. 48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50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내려앉았고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CCN은 비트코인이 지난 8월 이후 부진한 거래량을 이어갔지만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유지되어 온 점, 현재 비트코인에게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에서의 모멘텀 부족은 결국 중소코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알체인이나 GX체인, 나노, 아이콘, 제로엑스, 테조스 같은 것들도 동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주초 6,700선을 상회한 뒤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상태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기관의 시장 인프라 확충 소식 등 긍정적 요인들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시빅닷컴 창업자 비니 링햄이 곧 작년과 비슷한 비트코인 가격 버블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링햄은 현지 시간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체인 리액션이라는 이벤트에 참석해서 아마 또 비트코인 가격 버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유는 사람들이 지난 일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에 근접한 뒤에 올 한 해 하락세를 거듭한 흐름을 보면서
가격이 다시 2만 달러까지 오른 뒤 100달러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블록체인이 사용된 지 이제 10년이지만 여전히 초창기를 거치고 있는 산업. 지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도 대부분 소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단지 돈을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말고 프로젝트와 목표에 열정이 느껴질 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가격 부진 그리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속에서도 M&A 건수는 올해 200% 급증했다는 CNBC의 보도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입니다. JMP증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 말까지 145건으로 예상되고요. 10월 15일까지 집계해봐도 벌써 115건입니다. JMP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타야 바지바이는 인터뷰를 통해서 크립토의 겨울이 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을 얻고 싶어하는 주체들에게는 기회를 낳고 있다면서 자산들이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은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말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략허브 핀허브를 개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핀허브는 SEC 기업금융국의 디지털 자산 혁신협력 담당 선임 자문관 발레리 슈체파닉이 이끌게 되는데요. 분산 원장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핀테크 관련 분야에서 SEC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이렇게 SEC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는다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후오비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한 바 있는데요. 후오비 스테이블 코인을 앞서 상장한 4개의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시켜서 어떤 것으로 인출 예치를 하든 수수료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옥스로 예치를 하고 USDC로 인출하는 것에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테더는 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라진 암호화폐의 65%는 북한의 해커 소행인 것으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라자러스라는 해커 집단은 북한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2017년 초부터 총 5억 7,1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는 2017년 빗썸부터 OKEX, 코인리스, 그리고 올해 다시 빗썸의 해킹까지 총 8억 8,220만 달러어치의 도난의 절반을 넘기는 수준입니다. 해킹이나 사기 이런 것들은 계속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 밝혀지면서 앞으로 좀 대비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죠. 보합권 내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11월물은 10달러가 내린 6,37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CME 거래소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보합권인 6,39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요일 코인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은데 어제 응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하루빨리 나와서 좀 더 좋은 목소리로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